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리뷰하는 양박사입니다. 오늘은 진짜 제 전공을 살려서 가장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10기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0GB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한 20기가짜리 복사하는데 한 2,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그러려면 썬더볼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썬더볼트 네트워크는 일단 초당 40GB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나머지 장비들이 연결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일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드디스크 속도가 이제는 그 네트워크 속도가 하드디스크 속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도 레이드 5급은 구성을 해야지만이 정상적인 그런 40GB짜리 속도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우리 요즘에는 사진도 고용량으로 찍다 보니까 이제 뭐 로우로 찍다 저 같은 경우 로우로 찍거든요. 한 장에 뭐 50메가짜리 한번 찍고 오면 뭐 용량이 엄청 많이 생기고, 또 동영상까지 찍다 보니까 그 용량이 이제는 핸들링할 수 없는 단계를 넘어섰는데, 데이터 스토리지는 뭐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시널로지를 쓰고 있었는데 아이스카시로 묶어서 데이터를 쓰고 있었거든요. 한 일반 공유보다는 한 30% 정도는 빠른데, 문제는 맥에서는 아이스카시 드라이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맥에서 공유로 썼었는데 속도도 느리고 해서 이번에 아예 10GB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일단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선 준비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10GB 네트워크 랜카드를 꽂으려면 지금 현재 호환되는 제품이 DS1821 플러스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뭐 이 위기종으로 있죠. 16 뭐 이런 것들은 꽂을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 제품을 꺼내보겠습니다. 제품은 이만한데 사이즈가 엄청 크군요. 자, 우선은 여기에 포장을 벗겨내 보겠습니다. 자, 제품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 편에 그 맨 케이블 4개를 기가바이트 4개가 있고요. 그 다음 USB 이쪽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있는 이 사타 단자들은 이제 익스텐션 베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연결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위, 이쪽 부위에 이제 익스프레스 그 슬롯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이제 10GB 네트워크 카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하려면 뜯어야 되거든요. 진짜 드라이버로 뒤에 볼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자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드라이버로 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설치하면 또 거의 뜯을 일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뒤로 당기면 이렇게 케이블이 하나 걸렸네. 자, 이렇게 내부를 뜯었고요. 이쪽 편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슬롯이
여기 익스프레스 카드를 꽂는 슬롯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카드는 10GB짜리 E10G18T2라고 하는 이 T2는 트위스트 페어를 쓰는 랜 카드를 말하는 거고, 이 광 방식으로 구현하는 거는 모델명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10GB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랜으로 대략 일반적인 카테고리 6에서는 그 50m 이내까지 제속도를 낼 수 있다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외의 거리는 광으로 써야 되는데, 광을 쓰게 되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미디어 컨버터, 광 컨버터 이런 것들이 특성을 또 많이 타기도 하고 종류도 많고 또 호환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냥 어차피 1대1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제품은 제가 그동안 뭐 다른 회사 제품 써서 연결하고 있는 걸 많이 했는데, 그냥 자기 회사 거가 가장 좋다. 왜냐면은 그게 또 연결이 안 돼갖고 뭐 속도가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냥 자기네 회사 제품을 잘 테스트해서 파니까 그게 제일 낫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가이드를 풀고요. 이렇게 처음 뜯으시는 분들 위해서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 플라스틱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리고 여기에 카드를 뽑아내면 되는 거겠죠. 여기 지금 ATX 미니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카드 자체도 설치할 수 있도록 ATX 미니 규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카드는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가이드를 내리고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올리고 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요 뒤에 볼트를 조여줍니다. 자세가 안 나네. 자,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는 잘 장착을 해줬고요. 자, 그다음 이번엔 케이스를 다시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케이스에 사용했던 볼트하고 이 뒤에서 뺀 볼트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고 정확한 볼트를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드는 됐고요. 이번에 케이스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는 조립에 역순 이렇게 끼워주시고, 역시 때려줘야 정확히 들어가는군요. 자, 그 다음 볼트를 다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컴퓨터를 한참 조립할 때는 꼭 조립하고 나면 볼트 하나가 남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꼭 조립하고 나면 부팅이 안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컴퓨터를 다 켜고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케이스를 조립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리눅스를 인베디드한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힘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인베디드 리눅스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여기 지금 사실은 CCTV 라이센스라든지 VMware라든지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라이센스 장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자, 사실 이런 대규모 회사에서 사용하기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파워가 듀얼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얘는 지금 파워가 이쪽에 하나만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호를 위한 제품이라는 거,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자, 이쪽에 이제 10GB 네트워크가 그 랜카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GB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은 카테고리 7입니다.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 6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카테고리 6하고 카테고리 5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런 단자대의 이런 만드는 부분에 이런 새로 만들어진 부분, 그 다음 케이블의 그런 품질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여기 원래는 여기에서 10GB 허브를 거치고 그 다음 PC들이 거기에 붙어서 다시 10GB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10GB 네트워크 허브가 한 100만원 돈 하거든요. 굳이 PC 두세 대를, 왜냐면 지금 10GB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면 USB-C 방식이 아니라 썬더볼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썬더볼트 허브가 달려있는 컴퓨터가 몇 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맥북 2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노버 랩탑이 하나 있는데 워크스테이션이 이제 썬더볼트 단자가 있는데 그 썬더볼트 단자를 이용을 해서 기껏 해봐야 몇 대를 묶기 위해서 80만원짜리 허브를 달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 제품은 자, 썬더볼트 10GB 이더넷 어댑터입니다. 그러니까 썬더볼트를 이더넷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썬더볼트를 10GB로 바꿔주는 요 어댑터가 사실 썬더볼트가 40GB의 전송 밴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10GB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썬더볼트 장비들을 만져본 경험으로는 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장비들 보시면 랜 케이블이 별건가 하지만 랜카드가 별건가 하는데 사실 제품의 대부분이 방열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외장하드를 10GB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썬더볼트 외장하드를 연결해 보니까 속도는 엄청 빠른데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0GB 네트워크 예전에는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하고 했는데 PC 대 PC끼리 갈 때는 크로스 케이블 사용했지만 요즘은 다 자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가 유튜브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이 자동으로 네고세이션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허브에서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1대1로 연결을 하더라도 그 다음 PC로 바로 연결하고 중간에 허브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대 노트북 같은 경우에 적당한 뭔가 연결하실 게 없으시면 그냥 랜선을 서로 연결해도 서로 IP만 잡으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우선은 네트워크는 이거는 이제 그 위즈플랫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T3 10GB, 그 다음에 카테고리 7,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E10718 T2 트위스트 페어 제품을 찾았고요. 자, 이번에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제가
하드디스크를 2개, 3개, 4개, 5개를 샀습니다. 이 썬더볼트의 전송 대역이 현재 40기가고요. 그걸 우리가 10GB 네트워크를 태운다고 하면 지금 기존의 하드디스크 속도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드디스크 속도보다 이제는 네트워크 속도 훨씬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레이드 5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레이드 5를 구성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레이드 5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동시에 페리트 있고 나머지 하드에다가 말 그대로 10기가면 뭐 이론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대충 설명하자면 10기가를 네 등분 해가지고 얘가 조금 얘가 조금 얘가 조금 얘가 조금 기록하고 여기에 페리티를 기록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기가를 한 하드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송 속도나 읽기 쓰기가 현저히 상승하는데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장애가 생겼을 때 데이터를 소실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나온 게 레이드 6예요. 레이드 6는 하드디스크 장애가 동시에 2개가 생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레이드 5는 하드 하나 2개가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속도가 엄청 느려집니다. 혹시 사용하시다가 속도가 느려졌다 그러면 꼭 하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드가 고장난 상태로 계속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중요한 데이터라고 하면 복구 업체로 가셔야 되고 복구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네트워크는 영상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는 이런 그 하드디스크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서 사용하는 게 좋으실 것 같냐면 2차 범위, 그러니까 편집 전의 날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는 원본은 지우셔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원본에 그 다시 유튜브에 올린 거를 편집을 할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올라갈 때 구글에서 알아서 인코딩을 해버렸기 때문에 별로 원본은 필요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쪽에는 약 연구 보존 전에 데이터를 보관해서 10기가로 묶어가지고 공유 폴더로 묶은 다음에 그 공유 폴더를 10기가로 묶었으니까 고속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편집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구 보존하는 데이터는 꼭 미러링된 하드에다가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드1 같은 걸로 미러링된 하드에다 보관하시면 하드 디스크가 동시에 나가지 않는 이상 데이터가 보관이 되니까. 그리고 꼭 어디서 샀는지 스티커를 꼭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났을 때 어디 가서 비빌 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하드디스크가 지금 3년 워런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티커 없으면은 1년 전에 어디서 샀더라 이걸 기억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입사가 다양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메모리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CF 익스프레스 2, 그 다음에 C 타입, 그 다음에 CX 익스프레스 A 타입을 요 근래 써봤는데 150기가 정도를 복사하는데 그냥 우리 2메가짜리 파일 복사하듯이 바로 복사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구나. 이제 진짜 예전에
저는 플로피 디스크부터 사용했던 세대로서 자, 이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빨리 됐는지, 또 그리고 요즘 컴퓨터를 배운 친구들은 아마 저장 버튼이 왜 디스크 그림인지 아마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MSX부터 만졌던 우리 세대에서는 전 애플2 컴퓨터를 가지고 어셈블리 프로그램도 옛날에 짰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SPC 1500 그런 삼성 그 컴퓨터인데 테이프 드라이브 장치가 있었습니다. 얘는 그래서 테이프 드라이브에다가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테이프를 불러오고 하는 그런 PC도 예전에 사용한 적이 있었고, 예전엔 주로 뭐 오락 용도로 사용했죠. 오락 게임 하는 용도로. 자, 그리고 우리 그 시놀로지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시놀로지를 할 때는 하드를 빼야 되는 경우에는 번호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이드 5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리티 비트를 기록하는 디스크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드라이브가 다르기 때문에 복구 업체를 가져가실 때도 꼭 하드 디스크를 빼서 다시 엉뚱한 데 꽂아가지고 가져가시면 안 된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은, 요즘 우리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저도 웨스턴 디지털 10기가짜리 외장하드 사서 뭐 뜯어서 달고 했는데,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드는 꼭 사가지고 미러로 묶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하드 디스크는 꼭 기회가 있으시면 구입하셔가지고 미러로 묶어 두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지금 하드 디스크를 모두 슬롯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슬롯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에이블 스토어에서 정품 인증을 했다는 스티커를 붙여놔야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다 전화해서 지지고 복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영상은 여기 첫 번째 이제 셋업하는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모델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모델, 지금 이 카메라가 제 얼굴만 포커스를 잡게 돼 있어서 아마 다른 물건이 있어도 포커스를 안 잡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그 카메라가 잡도록 하죠. 이 10G18T2 시놀로지에서 나온 제품 10GB, 그 다음에 카테고리 7 랜 케이블, 그 다음에 뮤직플랫에서 수입한 T3 10G 외장 랜 케이블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케이블이 USB-C 방식이라고 해도 지금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아무 USB 케이블을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크를 자세히 보시면 USB-C 단자 앞에 번개 그림이 있어요. 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번개 그림이 있는 것만이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USB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케이블이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USB-C하고 썬더볼트하고는 서로 단자 규격만 같고 실제로는 통신 프로토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비가 USB-C에 붙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썬더볼트 장비들은 썬더볼트 장비에만 포트에만 붙는다는 점, 그 점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자체를 랜 케이블 들어있는데 이 자체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왜냐, 우리는 이 자체를 일반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썬더볼트를 통해서 10GB 네트워크로만 사용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지봇을 위해서는 일반 포트로 IP를 하나 잡아둘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를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실제 파일을 복사하면서 그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 보면 새로 설치한 썬더볼트 어댑터가 표시가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DHCP 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IP를 이제 수동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공유기 같은 것들이 IP를 자동으로 내려주는데 지금 10기가 네트워크에는 1대1 연결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기나 이런 것들이 IP를 주질 않죠. 그리고 시놀로지를 열어보면은 기본에 우리가 랜카드가 4개가 있었는데 저 아래쪽에 제가 1번하고 2번에만 지금 랜선을 연결했고요. 원래 이제 3, 4번까지 본딩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10기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2개 정도만 링크 어그리션으로 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일단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링크 어그리션을 묶게 되면은 대역이 훨씬 더 좋아져서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10기가 네트워크에 지금 램포트 5번하고 6번이 지금 추가되어 있고,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아무 IP나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요거를 수동으로 이 옆에 있는 컴퓨터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윈도우든 맥이든 뭐 동일합니다. 자, 일단은 수동으로 IP를 이제 변경을 눌러주고요. 이제 저 부분에다가 이제 IP를 뭐 적당히 지정해 줍니다. DHCP에 쓰는 IP하고 겹치지 않도록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19168 11. 서버 PC 쪽은 100번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 서브넷은 C클래스니까 252525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시놀로이 쪽에서 이제 IP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19168 11. 뭐 이제 일단 같은 IP를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서브넷만 맞추는 거죠. 11. 여기는 200번 이렇게 정해주고, 서브넷은 2552525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저 부분은 이제 IP를 부여를 받았을 거고요. 자, 그 11.200으로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당연히 저쪽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 1번, 2번에 있는 것을 밴딩, 이게 이제 링크 어그리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일반적인 속도보다는 거의 2배는 아니지만 거의 1.5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링크 어그리션을 지원하는 허브를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링크 어그리션을 묶게 되면 그래도 속도가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제 꼭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허브를 비용에 맞게 해야 되고요. 묶을 랜카드 선택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IP를 자동 구성할 거냐 그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얘가 지금 이제 링크 어그리션을 묶게 됐을 때는 이제 IP가 이제 다른 IP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눌러서 링크 어그리션하고 10기가 네트워크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10기가 네트워크를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 11.200번이 아까 10기가 네트워크죠. 이걸로 접속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본딩된 IP 주소가 이제 잘 살아 있는지 그걸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가 본딩된 거는 19168 0.49. 이 49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적인 IP가 아니라 본딩에서 만들어진 가상 IP 같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에 본딩돼서 이 부분에 IP가 0.49로 잡혀 있죠. 이렇게 본딩을 묶어서 쓰시면 속도가 많이 빨라지니까 꼭 그 허브 지원하는 거를 링크 어그리션 지원하는 허브를 찾으면 그래도 좀 가격대가 저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묶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 여러 개를 묶었기 때문에 사실 4개를 다 묶으면 좋은데 지금 포트가 12개짜리 허브에서 링크 어그리션 포트가 지금 다른 나스도 링크 어그리션이 묶여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2개만 일단 묶어놨습니다. 어차피 10기가 네트워크로 붙을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지금 11.200 10기가 네트워크가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서 이 IP로 접속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공유 폴더를 열면 되겠죠.